알려지지 않은 책, 폐기 직전 창고에 쌓여있던 책. 실제 폐기 직전 돼서 폐기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그 다음날 다 완판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책이면 제가 써요. 읽어야 한다고. 정말 좋은 책은 읽어야 돼요. 읽혀야 돼요. 저는 내가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쓰고 읽기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년간 한 번도 바깥에 안 나왔어요. 요리도 안 했어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책을 읽으면 밥 먹으면서 읽어요. 사랑도 깨진 적이 있어요. 연애도. 같이 책방 갔다가 두고 진짜 가버렸어요. 제가 집에 가서 빨리 읽으려고 사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하고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멍 때리는 거예요. 책에. 그 3년간 처음에 800 몇 권씩 읽었어요. 두세 권을 기본으로 읽었죠. 한 해. 그게 오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돈이 없어서 책방에 서서 읽었어요. 읽고 나와야 되니까. 옛날 조세희시 난소공 같은 거 있죠. 항서경, 뭐 이문열 책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세 권 다 읽었어요. 습득이 됐죠. 돈이 없어서. 가장 제 몸의 일부분과 같은 친구. 해방구이기도 했고 탈출구이기도 했고 살아보니 저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첫 책으로 읽은 게 뭐였냐면 최서의 탈출기였어요.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쌀을 봉지로 사다 먹었거든요. 그 모질라고 쌀이 늘 밥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단칸방이고 그랬는데 최서의 탈출기를 보니까 그 빈곤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저랑. 거기서 빈곤을 이해를 했어요. 제가. 가난하면 많이 싸워요. 밀도가 너무 높죠. 단칸방에 작은 공간에 막 짐승들도 몰아넣으면 막 싸우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했고 내가 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울 거는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애들은 다 알아요. 단지 논리화 시키지 못할 뿐이지 다 알아요. 책으로 사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글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싶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읽고 느끼고 괜찮다고 생각한 이 책의 핵심을 찾아보면 다 엉뚱하게 써놨더라고요. 줄거리, 서사 위주로. 작가가 뭘 말하는지는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쓸 때 핵심이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이종표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책이 세 가지잖아요. 책을 읽는 이유가 전문 지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혹은 상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락성인데 바로 이 문학이에요. 인간에 대한 깊이는 이 문학을 못 따라가요. 문학, 인문학, 역사 그쪽은 반드시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공감하지 않으면 그 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가 세상이 아주 무서워져요. 우리 사회가 무서워진 것도 저는 책을 안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권의 발명. 리넌트라는 사학자가 인권의 발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천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흑인 노예해방운동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컸던 건 일반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연민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밑에 먼저 저변에 바닥에 깔려요. 그 깔린 게 뭐냐면 싸구려 대중소설이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거. 공감이 퍼지기 시작하면 연대가 되고 도화선이 지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생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험난한 밑바닥 인생책들이 많았어요. 혁명을 일으킨 공감이라고, 인권을 만든 건 공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걸 옛날부터 느꼈었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이메일을 보내요. 신청하면 신간이라든가 서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게 선별된 것들이어서 굉장히 좀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일반 독자에게는 국회 도서관 이메일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책들, 그 책들로 선별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는 않지만 저처럼 무작위로 막 읽는 사람 얘기가 달라지죠. 검색을 해요.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 약간 방골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는 크고 힘센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좀 살아온 게 마이너여서 비주류 쪽이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누군가 노력하지 않고 편성하면서
그 거대한 그 어떤 날개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거 약간 거부 반응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형 출판사가 많죠. 주로 그런 쪽들이 책을 내면 best셀이 돼요. 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책은 좋은 책, 알려지지 않은 작가, 작은 출판사. 그게 제 선별 기준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책. 그리고 폐기 직전 창고에 쌓여있던 책. 실제 폐기 직전 돼서 폐기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그 다음날 다 완판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완판한 적이 있었고 어떤 작가는 자기 책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책만큼은 읽어주길 원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면 제가 써요. 읽어야 한다고. 완판 경험도 있고 몰랐어요. 완판됐는지. 완판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책이 하루에 200권씩 나가는 그저께 쓴 책이 2021년에 나온 마술상점이라는 어떤 시집이 있었어요. 여자 시인인데 그냥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면은 뭐 텍스트로 풀면은 독자들은 절대 안 넘어가요. 중세시대 마녀를 불러드렸어요. 마술상점이니까. 그 옛날에 마녀들 다 죽었잖아요. 마녀 사냥에 걸리면. 그 중에 생존한 마녀인 거예요. 이 시인이. 문단에서도 주목 못 받고 시는 좋고 살아 돌아온 마녀. 그래서 썼어요. 그랬더니 책에 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정말 좋은 책은 읽어야 돼요. 읽혀야 돼요. 최근에 나온 책이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엔 내가 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글을 썼고 그리고 그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는 내가 읽은 책이었거든요. 2권이 다 지금 나온 지가 2달 넘는데 보통 책은 2주면 끝나요. 책의 수명이.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선에 있어요. 내가 글은 아날로그적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옛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감성도 건드리는데 SNS를 활용을 해요. 활용하면서 바로 피드백이 오고 가요. 아마 이분들이 제 책을 사고 제 강연에 계속 또 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소외되지 않았나. 책을 읽던 세대잖아요. 40대 이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끌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부 측에서 그 대산홀에서 강연을 하라 그럴 때 200명이면 많이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가 올렸는데 첫날에 350명 다 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읽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옛날 책을 읽던 향수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뭐 황석영 책이 나오고 조정래 책이 나오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SNS 안 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제가 그들의 대행을 그들보다도 더 깊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경계의 인간이 아닌가. 그들에게 그 양쪽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자가 분석했어요.